안녕하세요, 김이사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숙취로 오는 두통 때 타이레놀을 먹지 말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왜 그런지와 큰 술자리가 있으면 미리부터 술을 마시면서 우리 효소 유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핑계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양리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술의 주요 성분인 알코올인 에탄올의 대사 과정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취하게 만드는 물질인데 이 에탄올은 알데히드로 대사가 되면서 술이 깨고 대신 숙취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데히드는 독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숙취 때문에 두통도 있고 간도 다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탄올이 알데히드로 대사되는 과정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술을 마신 양이 적을 경우에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게 있어요. 알코올에서 수소를 떼서 알데히드로 바꿔주는 거죠. 이 효소에 의해 대사가 돼서 알데히드가 생기면서 간독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양이 많아지면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 외에도 CYP2E1이라고 하는 종류의 효소가 알코올 분해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알코올을 자꾸 마셔주면은 이 CYP2E1이라는 효소가 유도돼서 간에서의 양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평소에 술을 자꾸 마시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간에서 알코올을 대사하는 또 다른 경로를 만드는 이 효소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CYP2E1에 의해서 알코올이 대사가 되면은 그 대사산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가해져가지고 결국에 간에 또 부하가 걸리는 간독성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알코올을 많이 마셔가지고 알코올 분해하는 CYP 효소를 많이 유도를 해두면은 당장에는 에탄올을 알데히드로 분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술에 덜 취할 수 있죠. 술자리에서는. 그러나 그만큼 대사가 많이 된다는 건 그만큼 부산물인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져서 그만큼 간에 독성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물 분해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약물을 분해하는 정도가 세져서 알코올 자체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덜 취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대사가 많이 돼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간독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간에 부하는 더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알코올을 자꾸 마시거나 혹은 다른 약물을 자꾸 섭취할 경우에도 이 효소가 유도가 돼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술을 자꾸 마시면 세지는 이유가 술을 만성적으로 마시게 되면은 이 효소가 자꾸 유도가 돼가지고 알코올을 빨리빨리 부시게 되니까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덜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 독성이 적느냐? 꼭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에 세진다는 게 알코올을 분해하는 정도가 빠르기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자꾸 술을 먹으면은 우리 신경세포가 안정되면서 술에 취하고 하는 건데 술을 마셨을 때 신경세포가 자꾸 술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차피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줄 필요가 없겠구나, 좀 무시를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알코올에 대한 신경세포의 반응 자체가 줄어들면서 술에 세지는 것도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알코올 대사하는 능력만 늘었다고 해서 그걸 과신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은 우리 신경계는 사실은 비슷한 양의 알코올 자극을 계속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할 뿐이지 내가 술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만 과신하고 술을 계속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자꾸 안 좋은 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YP2E1이라고 하는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는 알코올 분해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간에서 다양한 약물을 일상 대사를 해서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통제로 많이 먹는 타이레놀을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이레놀의 경우에는 전체 분율의 5에서 10% 정도가 간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NAPQI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드는 물질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보통량의 이 활성산소는 생겨도 우리 몸에 이 활성산소를 해독할 수 있는 글루타사이온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술을 마셔서 CYP 효소가 많이 나와서 타이레놀이 빨리빨리 분해가 되는 상황에서 타이레놀을 먹으면은 활성산소가 너무 빠르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독물질인 글루타사이온이 빨리 고갈이 돼서 간에 큰 부담과 독성이 오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약물로 인한 간독성으로 인해서 심하면 응급실에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돌아가실 수도 있게 됩니다. 정상인 분들에서 그 정도까지 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평소에 간질환이 심하신 분들이 술도 드시고 타이레놀도 드실 경우에는 간 손상이 너무 심해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소의 작용을 자몽 주스가 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몽 주스를 먹을 경우에는 CYP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똑같은 양의 알코올이 들어와도 대사 속도가 느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혈중의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취할 수 있게 되고, 재밌는 점은 자몽의 이슬이라는 소주가 나와 있는데 실제 자몽 주스의 분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양리학적으로 자몽 주스랑 술을 함께 마시면은 대사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당장에는 더 빠르게 취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이고 양리학적인 내용은 제가 우상단에 카드로 달아서 좀 더 과학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세 줄 요약을 하자면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중에는 CYP라는 효소가 존재를 한다. 2번,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면은 CYP 효소가 유도가 되어서 알코올 분해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결론적으로 술에 덜 취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한다. 대신 그만큼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독성이 심하다. 3번, CYP 효소에 효과를 주는 다른 약물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CYP 효소에 의해 대사가 되기 때문에 술 먹고 타이레놀을 먹을 경우에는 간독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자몽 주스는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나오는 건 막아주겠지만 당장에 알코올 대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술을 더 취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상으로 왜 숙취로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와 술자리 전에 자꾸 술을 먹어서 효소를 유도를 하는 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나 그거가 결코 몸에 좋지는 않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이랑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더 많은 김이사 박사의 영상들을 만나보세요.